여의도 클래스 함께 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오늘 웬일로 양시장이 동시에 올라섭니다. 코스닥 시장 장 초반부터 이제 좀 힘을 받는 거 보면서 이제는 코스닥 시대가 펼쳐지나 보다. 이제 비로소 그렇게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웬걸 코스피 시장이 다시금 힘을 내기 시작하는데 우와라는 말밖에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네, 코스피 시장의 힘은 여전히 대단합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하이닉스가 오늘 250도 이제 또 넘기는 그런 모습이었죠. 시장을 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키워드를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챙겨야 할 이벤트. 일단 내일부터 진행되는 오늘 밤부터 진행되는 미국 FOMC 일정에서 케빈 워시가 어떤 인물인 것인가를 평가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어서 자리에 하게 된 워시인데요. 그의 정체성은 과연 어떤 쪽을 향하고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점도표를 아예 없앤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일단 금리 결정도 중요하나 그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거리가 되겠고요. 또 하나 이번 달 이제 말에 있을 MSCI 선진국 지수로 우리 증시가 편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이번 달에는 이제 워치리스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한 44조 원 규모의 돈이 국장으로 들어올 여지가 생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번 달에 완전히 MSCI 지수로 편입이 된다 이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선진 지수로의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초점에서 예의주시 해볼 만한 포인트 됩니다.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 앞부분에서 한번 다룰 거고요. 자, 이어지는 앵커픽 이슈로는 바이오 보려고요. 장 초반부터 좀 이슈 이제 몰이가 되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 해서 또 이 일정 모멘텀도 챙길 것들이 있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 타이밍도 됐고 스토리가 뒷받침되는 기업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요거 한번 볼까요? D&D 파마텍 그리고 ABL 바이오 오늘 시장 기준으로 해서 이제 뉴스가 이제 나온 대표 기업들입니다. ABL 바이오는 넥스트장에서도 더 추가 상승이 나왔고요. D&D 파마텍은 오늘 VI가 2번 정도 발동이 됐던가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장대 양봉을 그려내는데요. D&D 파마텍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지방간염 치료제, 메시 치료제 DD01 조직 생검에서 유효성을 입증했다는 얘기를 숱하게 이제 내놨었고 그간 근데 시장이 워낙 받쳐주질 않으니까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좋은 얘기들이 들려요. 이슬기 대표는 올해 안에 신약을 기술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실제로 지금 이야기가 오가는 쪽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오늘 나온 뉴스로는 LG AI연구원과 차세대 펩타이드 신약을 공동 개발을 한다라는 뉴스와 함께 또 그때부터 주가가 펌핑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를 모멘텀 삼아서 바이오 섹터 전체를 끌어줄 수 있을까?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ABL 바이오입니다. 미국 기업과 이중한체 면역 항암제를 공동 개발하고 나서고 FDA에서 패스트 트랙을 지정받았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지면서 또 크게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이런 좋은 뉴스 있는 쪽 있고요. 또 최근에 2주 전쯤이었나요? 한미약품에서도 긍정적인 또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일정 모멘텀 하나 있습니다. 다음 장 가시죠. 바이오 USA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22일부터 25일간 이어지는 행사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K-바이오 섹션이 이제 마련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포인트는 그거죠. 참여는 하는데 기술 수출과 관련한 이야기가 그 추후에 나오는 기업 없을까 하는 포인트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그 기업들이 아마 그런 거리가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는 그런 기업인데요. 네, Y바이오로직스, 알지노믹스 그리고 저기 프로티나는 우리 작년에 우리에게 엄청난 큰 기쁨을 줬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또 좋아지는 것 같은데 분위기 타도 괜찮을지에 대한 포인트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의도 클래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출발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조은정보위원과 함께 또 시장 이야기 두루두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뭐 시장 얘기 전체적인 이야기 훑으면서 일정들 좀 챙겨볼게요. FOMC 일정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케빈 워시가 처음으로 주재하는 FOMC가 이제 개최가 되고 그 결과가 전해질 텐데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박찬웅 위원님. 네. 어떤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으면 괜찮겠습니까? 네, 일단은 FOMC 결과는 6월 18일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됩니다. 일단은 뭐 금리 동결 가능성은 높고요. 다만 케빈 워시 의장이 처음 데뷔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케빈 워시의 입에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매파적으로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달러나 금리가 반등이 나오면서 뭐 성장주들, 코스닥 시장들 한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전히 실적 위주의 반도체 관련주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외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다시 쏠림 현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일단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다. 그렇다면은 이제 드디어 코스닥에서 기회가 오게 됩니다. 뭐 비둘기파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뭐 경기 둔화나 그리고 금융시장 안정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코스닥의 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이쪽으로 다시 한번 또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봇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6월 24일 새벽에 MSCI 연례시장 분류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MSCI 관련 선진국 지수 편입 확정이 아니라 일단 그 MSCI 관련해서 선진국에 관련된 관찰 대상국 등재 심사입니다. 즉 편입 확정이 아니고 워치리스트 단계입니다. 다만 이렇게 워치리스트 단계에 들어도 중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계속 빠져나가고 있죠. 다시 집 나간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밸류 정책 기대감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면서 외국에서도 한국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현대차 그룹주 같이 코어 섹터들은 조금 많이 오른 상태지만은 바닥권에 있는 저 PBR 관련주들 여전히 외국인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밸류업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MSCI 관련된 기대감은 앞으로 뭐 금융주들, 증권주들, 그리고 저 PBR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모멘텀이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융주나 그 다음에 증권주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또 만약에 여러분들 이 시장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FOMC 결과 발표나 그리고 이번에 그 MSCI 선진국 관찰 대상국 등재 이슈 이런 것들이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어 이 핵심 주도주 매매는 네. 반도체 쪽에서 계속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올라갈 때 양봉 때 추격 매수 하시는 것보다는요. 저는 5일선 가까워지면 1차 매수 그리고 5일선을 살짝 벗어나서 11선 가까워지면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분할로 매수하신다면은 기술적 반등이 크게 일어났을 때 좀 수익이 좀 많이 나실 거라고 보고 있고 계속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제주 반도체 오늘 급반등이 일어났는데 이런 식으로 반도체 섹터 중에서 좀 소외되었던 이런 소재나 온 디바이스의 AI 관련주들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벤트가 여전히 살아있는 바이오주. 그동안 바이오 얘기한 이후로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번에 바이오 USA 기점으로 해서 바이오 섹터들이 또 관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2차 전지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고요. 또 7월 달에 지주사 관련 이슈도 있고 자본시장법 3차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저 PBR 관련주, 뭐 바닥권에 있는 화학주도 그렇고 철강주들도 계속해서 트래킹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화학주하고 철강주를 아예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재건 이슈가 계속 부각되면은요
시장에 있는 유동성이 풀리면서 그리고 재건할 때 필요한 게 철강 그리고 재건할 때 필요한 화학물질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플라스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철강과 화학주들 저 PBR 관련주이면서 재건 이슈가 세컨으로 붙기 때문에 철강 화학주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중심은 여전히 반도체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 네, 그거는 이제 거의 뭐 불변 공식으로 통하는 듯한 분위기지 않습니까? 조은정보위원님의 시각도 듣겠습니다. 위원님, 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이슈요. 네. 때 되면 매번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잘 안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매번 이제 이 시기가 올 때마다 하면아 이번은 이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이제 올해는 우리도 이제 자신이 있는 것이 네. 물론 단순히 이제 MSCI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는 게 주가 많이 올랐다고 들어가는 건 분명 아닌데 네. 왠지 위상이 달라지지 않았나 국장이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될 것만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몸집이 커졌죠. 그래. 많이 커졌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뭐 그때도 뭐 된다 안 된다고 몇 번에 그 좌절을 네.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은 저는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수급이 당연히 그만큼 좋죠. 왜 변동성도 대비해야 된다라는 분석들도 많거든요. 있죠. 근데 왜냐하면 그게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때, 그 다음에 또 주가가 많이 오르면 그걸 역이용하는 소위 고매도 세력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실제 그러니까 그냥 수급에서 당연히 그 좋아지죠.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일정은 우리가 짜짜씩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MSCI 선진국 그 지수에 편입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어떤 그 프로세스를 한번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23일 날 그 관찰 대상국 등재 그 여부를 공개하는 거예요. 워치리스트가 등재되느냐 안 되느냐. 그 된 다음에 1년 동안 소위 말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관찰 대상국에 유지가 되면 이때부터는 뭐냐면 편입 대상에 오른다.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선진 시장에 언제부터 딱 진입을 하느냐? 예, 바로 내년 6월이에요. 그때 결정되면서 그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또 그 편입에서 우리 주가에 반영하는 시점은 2028년 전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김치국 말씀해 죄송하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중요한 이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컴퓨터 될 때까지는 물론 주가는 이렇게 좀 선행해서 움직이는 특징도 있지만 예, 그거 좀 리드 타임이 필요하다. 이거부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그 수급에서는 좋아지죠. 그럼 아까 좀 전에 우리 박찬영 위원께서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당연히 대형주가 그 중심에 있을 거예요. 액티브 자금이 아니라 패시브 자금이니까 소위 말해서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 자동 매매가 들어온 기계적인 예, 그런 것은 수급은 호전될 게 분명해요. 예, 그러나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레벨업이 됐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다 해서 이게 MSCI 선진국 거기에서 이미 관찰 대상에 포함돼서 뭐 주가가 쭉쭉 오를 것이냐.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냉정히 보면 조금 우리가 더 관찰할 필요가 있다. 말 그대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제 이번 달에 예정되어 있는 일정들이기 때문에 계속 한번 보자라는 차원에서 계속 이제 말씀드려보고 있고요. 앵커픽으로 갑니다. 바이오 섹터 살펴보려고요. 왠지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갖게 됩니다. 워낙에 코스닥 시장이 안 갔고 시장이 올라서려면 왠지 바이오가 올라서야 간다라는 왠지 그런 캐묵은 공식이 머릿속에 잡혀 있기 때문일까요? 일단 오늘 보니까 주요 기업들 중심으로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새롭게 또 들리는 기업들도 있고요. 박찬웅 의원님, 최근에 우리는 D&D 파마텍을 또 포스트에 담아서 굉장히 맞습니다.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를 비롯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 그리고 투자 포인트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동안 이제 반도체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위주로 좀 쏠리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아직 회복이 좀 더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코스닥에서 주인공 섹터가 될 그 섹터가 뭘까?
이제는 좀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자, 첫 번째, 바이오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자체가 수출이 상반기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제약도 그렇고 헬스케어 쪽에 수출이 많이 되었다는 부분. 자, 두 번째는요. 올해 상반기 K바이오 기술 수출. 네. 기술 수출이 무려 약 13조 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거의 역대급으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 바이오 최대 파트너링 행사인 바이오 USA가 곧 열립니다.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그 바이오 USA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참관을 하면서요. 저기 나가고 있죠? 예, 이쪽이 나가고 있습니다. 참관하면서 기술 수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일단 임상 데이터도 발표하고 거기에 임상 데이터가 D&D 파마처럼 좋게 나온다면 기술 수출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파트너링이 맺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바이오를 무조건 사자. 이것보다는 네. 좀 우리가 좀 포인트를 세 가지를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실적 안전성이 있는 CDMO 쪽,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역배열되어 있고 바닥권인데 이걸 사야 되냐? 아우, 예, 여러분 분할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분명히 순환매가 이어질 겁니다. 반도체 섹터가 잠깐 주춤하는 사이에 그 수급은 바닥권에 있는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그리고 셀트리온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왜?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알테오젠은 이번에 특허 할로자임이 특허에 소송을 걸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테오젠의 SG 제형 기술 같은 경우는요, 독점적 지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턴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D&D 파마텍도 임상 이상의 유효성이 입증되면서 기술 수출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수요일 날 말씀드린 이후로 또 급등이 일어났고요. 자, 마지막으로 임상 데이터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은 계속 트래킹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D&D 파마텍, 한올바이오 파마, 올릭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같이 임상 데이터가 확실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고요. 특히 이제 순환매가 일어나면은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바닥권 종목이 잠깐만 올라도 20-30%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안정성이 있는 CDMO, 그리고 두 번째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는 종목, 마지막 세 번째는 임상 데이터 이슈가 있고 또 한 가지 바이오 USA 여기에 참관하는 또는 참석하는 기업들을 트래킹하면서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은정보위원님의 바이오 섹터에 대한 시각도 챙기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위원님께서는 많이 올라가는 종목보단 다 이제 많은 가격 조정을 받고 그러면서도 이제 펀더멘털적으로 충만한 어떤 단단함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투자 철학을 늘 보여주신 바 있어요. 앞에서 이제 USA 그 2016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 중에 이제 프로티나 일사 종목이라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제 위원님께서 여크를 위한 뭐 작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이제 빛을 발한 그런 종목으로도 유명해서 또 이제 생각이 나서 지적을 했는데요. 또 한 번의 이제 기회가 오고 있는 거가 너무 궁금합니다. 위원님은 저점에서 또 이렇게 캐치하는 능력이 너무나 또 뛰어나신 분 아니겠습니까?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간 또 바이오 섹터를 눈여겨볼 시간 됐다라고 많이 말씀 주시긴 했어요. 먼저 우리 소연님께서 작년 걸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뭐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진짜 핫 이슈가 되면서 네. 대중화가 됐지만 그보다 앞서 작년 9월부터 딱 9월 3일부터 4개월 동안 500% 두 개가 올랐어요. 뭐냐면 바로 프로틴하고 로켓 헬스케어였어요. 로켓 헬스케어는 900% 정도, 그냥 10배 정도 나왔는데 그때 제가 이제 바이오를 설명드릴 때 이거 설명드릴 거예요. 상당히 제가 이제 가끔 좀 대박을 내시려 하거든. 고독하고 좀 외로워지시라, 고독한 사냥꾼이 되시자. 예,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바이오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소연이님, 바이오를 딱 두 자로 줄이면 뭐가 되죠? 바이오를 두 자로? 글쎄요. 바이오. 응? 바이오. 바이오? 바이오. 날 좀 봐요? 그래서 바이오 보자 얘기했잖아요.
그때 저 되게 외로웠어요. 근데 이거 뭐냐면 네. 진정한 대박은 역배로 시작되는 거예요. 내렸을 때 작년 4월 9일이 그랬고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네, 볼 네, 때 네. 삼성전자가 5만 원 깨질 때가 그랬고 근데 그때는 고독했죠. 근데 지금도 이제 오늘 또 바이오가 핫 이슈가 되니까 또 바이오 얘기합니다. 이제 오르니까. 오르니까. 이제서야. 나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족들 같이 네. 방송하면서 봐라 이제 낮부터 오르는 거 패보고 바이오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는 어김없잖아요. 오늘 또 그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게 방송하면서도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좀 이렇게 오르기 전에 우리 또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를 위해서 그 맥집을 잡으셨으면 더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바이오가 그동안 못 올랐던 게 이유가 다 아실 거예요. 뭐죠? 예, 가장 게 바로 반도체에서 밀려서 그래요. 뭐 반도체에서 밀린 게 하나 둘입니까? 그러니까 뭐 AI 반도체에서 밀려서 그렇고 또 두 번째는 사실 굉장히 뭐 실적 같은 건 상당히 좋았어요. 수출도 좋고 그랬는데 좀 몇 개 좀 회사들이 좀 약간 분탕이라고 그럴까요? 근데 그것도 검증 안 된 거지만 예를 들어 삼천당제약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무슨 그 신문 기자님이 계속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안 좋았다고요. 삼천당제약도 제가 10만 원대 추천했는데 13만 원 가기는 갔는데 좀 아쉬움이 있죠. 근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불식이 됐어요. 이미 그건 흘러간 과거가 됐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삼성전자가 5만 원 깨질 때 그때 반도체 업황이 가장 안 좋았거든요. 그때 매수하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이닉스가 제가 옛날에 뭐 오프라인 할 때 6천 원일 때 있었어요. 그때 현대전자가 진짜 개인투자대 가성을 부했거든요. 저는 이거 지금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매수하시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냐, 어떤 말씀들을 하시느냐. 야, 하이닉스 얘기 더 좀 마. 꿈에 나타날까봐 겁나. 이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를 저는 보는 시각이 바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약바를 봐야 된다. 결국 이제 코스닥도 지금 코스피가 이제 9,000포인트 바로 목전에 있잖아요. 그럼 천수닥을 지금 돌파했다 하더라도 막 초반이고 앞으로 이제 또 정부에서는 우리 개인투자들이 그래 이거 다 빚 좋은 개설구야 느끼시면 하는 소리 아닐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민성장펀드가 이제 7월 달부터 또 이제 2차 나오고 그것이 집행될 거예요. 그러면 역시 바이오 섹터가 좀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리를 보시게 되면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뭐 아까 앞에서 박찬현이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다 하셨으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한번 차트를 보시자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락 10파동을 완성해요. 이거 하락 10파동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때가 이거 움푹 패일 때거든요. 그러면 이게 벌써 오늘 16%가 올랐어요. 근데 개인 투자보다 어느 때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올랐을 때요. 정배열. 이게 바로 정배열의 함정이거든요. 이럴 때가 3종 고점이고요. 또 이럴 때가 저점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게 딱 추세선을 보게 되면요. 저는 앞으로 아까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만, 이게 바로 저항이거든요. 이것만 돌파하면 6월달, 7월달은 그동안 우리 힘드셨던 분들, 개인 투자분들 진짜 이제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왜 그러냐. 제가 지난번에도 제약바이오 말씀드린 게 이게 다 이격 주정이 일어나고 6월달에 양상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7월달 밑거리에 살짝 커버한다 하더라도 진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썸머 랠리는 코스 피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코스 닥이고 그래서 메인은 제약바이오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심 주도 한 두 종만 말씀드릴까요? 네. 예. 뭐 기왕에 하는 김에 다 끝낼게요. 첫 번째, D&D 파마텍이 있습니다.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황금 맥점에서 잡은 맥점이 바로 이거였어요. 음봉담 역전대 망치예요. 그러면서 상한가까지 뽑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도체 밀면서 눌렸죠. 저도 깜놀이었어요. 이거 봐요. 양음. 우리 레벨업 시간에 많이 배우시잖아요. 이때 약간 속임수가지고 어제 오늘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대장이에요. 결국 뭐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메세라하고 제외가 되면은 이것이 좀 더 파급력이 있을 거예요. 결국 경구용 비만 치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메쉬가 있잖아요. 그걸 하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리센스 메디칼이 있습니다. 리센스 메디칼도 여기서는 크게 리스크는 없는 구간이다. 뭐 제가 지난번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려서 여기서
아주 급등이 나오고 같이 내렸는데 이 종목도 좀 하락 시파동을 완성했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정밀 냉각 치료하고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관들 수급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이것 한번 관심을 두는 전략 좋겠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바이오 섹터 저희 요즘 계속 밀고 있는 쪽입니다. 반도체 중심 여전하고요. 이제 어느 정도의 비중은 다른 쪽으로도 눈 돌려야 될 때 바이오 섹터는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 챙겨봅니다. 두 위원님들의 관심 종목 체크하러 가겠습니다. 자, 바이오 얘기 나왔으니까요. 박찬웅 위원님의 포트 안에 있는 D&D 파마텍 먼저 챙기겠습니다. 이제 단기간에 한 35% 넘는 상승 나와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제도 오늘도 흐름 너무나 좋잖아요. 위원님 추가 전략 챙겨주십시오. 네, 일단은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이번에 2016 바이오 USA 이슈 모멘텀이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11일 날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그 미국 시장은 이미 좀 순환매에 진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도 바이오 코어 섹터는 강세 흐름이 있지만 그래도 그 바이오 코어 섹터가 좀 주춤할 때 미국은 바이오주들이 신고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일라이 릴리가 신고가가 나왔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 5월 27일 날 유럽 칸 학회에서 메시 치료제 관련해서 유의미한 임상 이상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그 메시 치료제에 관련된 이런 데이터가 잘 나오면요. 최근에 이 메시 치료제가 글로벌 빅파마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대규모 기술 수출이 이 메시 치료제 관련해서 여러 건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D&D 파마텍이 임상 이상 데이터를 잘 발표했기 때문에 또 다른 초대형 이 기술 수출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자, 저는 맥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화살표 신호 2개 나왔죠? 거기에서 주인공 캔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캔들이 탄생을 하게 되면은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위에서 중간 부분에 밑줄 쫙 그었습니다. 정확히 지지한 다음에 오늘 급등이 있었는데요. 목표가 제가 13만 원 잡았는데 13만 원까지 금방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13만 원 돌파하면은 그때 목표가 상향을 하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 걸고 지켜봅니다. 일단은 13만 원까지 한번 보죠. 파마 리서치 챙기겠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스물스물 발동에 걸리는 걸까요? 위원님, 이 종목 어떤 전략 주시겠습니까? 네, 파마 리서치는 그동안 여러분 그 K뷰티도 반도체 못지않게 수출이 계속 잘 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의 화장품 수출 2위 국가입니다. 바닥권에서 순환매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안티에이징 화장품 관련해서 올리브영의 이 안티에이징 화장품이 2위에 등극을 했고요. 상위권 판매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도 잘 되고 있고 수출도 잘 되고 있고 만약에 순환매 훈풍이 분다면 이런 바닥권 종목이 장대 한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감에 저는 한번 파마 리서치를 말씀드리는데 목표 주가는 한 40만 원 정도 보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 29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은정보위원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MBR 모션 점검하겠습니다. 지난주 종목이었고요. 단숨에 또 이제 목표가 달성해버리는 바람에 목표가를 또 추가적으로 올려 잡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 챙겨주십시오. 뭐 6월 11일 날 해서 완전 저점이었죠? 상한가 뽑았어요. 그래서 역시 제가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저점에 나오시면 참 수익이 잘 나실 텐데 왜 이렇게 급등을 뜨면 좋아하시는지 이걸 제가 요즘 정배열의 함량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동안 그 정배에 대해서 증권 방송마다 나왔던 예를 들어서 가온전선이라든가 어떤 뭐 대한전선 여러 종목들 그게 다 정배일 때 늘 저기 뭐 타방송 틀어보면 늘 그 방송에 나왔잖아요. 얼마나 수익 많이 나셨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정배의 함정이라는 거 자꾸 공부를 하시고요. 제가 이것을 엊그제 들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저는 오늘 딱 한 종목만 할 거예요. AS예요. 이게 뭐냐면 ABC 파동이에요.
이게 쌍둥이 패턴이에요. 좀 확대해 드릴게요. 이때는요. 자, 가격으로 보세요. 3만 원짜리가 만 원짜리인데 리스크가 클까요? 크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도 결국 로봇 사는 로봇이라든가 테이프 롤러 그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이거 겉으로 화려하지 않죠. 23%나 올랐어요. 몇 거래일 동안요? 3거래일 동안요. 이게 바로 찐수익이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단식 상승 파동이 일어나면서 더 앞으로 열려 있다. 저점 잡으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 레벨업 시간에 많이 공부하잖아요. 1차 12,000원 초과했기 때문에 2차 14,000원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곁들여서 오늘 이런 한번 차트를 보실래요? 아까 이제 강원전설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황미끼에 포착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상한가 같거든요. 이 찐 상한가란 말이에요. 이럴 때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이 정벨이거든요. 이럴 때 매수 상한가다. 이런 거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여러분께 무방했는데 그냥 저쯤에서 상한가가 요즘 질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황금 맥주의 마법이고 제가 내일 8시 한 밤부터 또 아침부터 여러분 장조 무방을 모실 거예요. 한번 찐 상한가의 맛을 보시기 위해서는 내일 한껏 쉬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내일 일정도 꼭 챙겨 주십시오. 저희 새로운 종목 하나씩 포트에 넣어 두겠습니다. 박찬웅 위원님, 어떤 종목 할까요? 네, 알테오젠입니다. 와. 예, 할로자임, 특허 리스크 완전 해소, 그리고 바이오 USA 종목, 그리고 SC제형의 독점적 지위, 그리고 파트너사 머크로부터 마일스톤 3천억 2분기의 유입 가능성. 이 세 가지 모멘텀 체크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차트는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저는 밑줄 쫙 그었습니다. 네, 이 라인 부분 지금 정확히 지지하고 있고 모멘텀은 넘쳐납니다. 이런 종목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뽑아봤고요. 목표가 50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이 다시 이제 관심 종목으로 들어옵니다. 예상 상승률 34%입니다. 자, 좋은 정보 위원님의 새로운 종목도 드릴게요. 위원님은 어떤 거? 바닥에서 엠벨 모션 상한가에 이어서 또 하나 제가 좀 바닥에는 좀 신규 산업을 봐야 돼요. 너무 납품 메리트가 많거든요. 네. 네, 제가 들고 나온 것은 마키나락스입니다. 산업 특화 AI 그 혁신 기술 기업에 선정됐고요. 미국, 일본에 진출되어 있습니다. 런웨이 플랫폼 이걸 가지고 삼성, 현대, LG그룹에 다 납품하고 있습니다. 6천 개 이상 사업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고 매년 3년 동안 3년 동안 매년 53% 성장했다. 참 여기가 8만 원했던 종목이 2만 원까지 넓어져 있네요. 괜찮네요. 목표가 1차 2만 2천 원, 2차 2만 4천 원까지는 무난할 거예요. 2만 4천 원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 15,000원 제시해드릴게요. 저점에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는 새로운 종목입니다. 마키나락스 여러분들 잘 챙겨보십시오. 네. 자, 잠시 뒤에 무료 방송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박찬웅 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시죠. 위원님 어떤 이야기 하세요? 네, D&D 파마텍을 적중한 것처럼 네, 그 다음 핵심 유망주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자, 여의도 클래스 전반부 좋은 정보위원 박찬웅 위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상의 클래스로 이어갑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두 가지 이슈를 잡고 또 그에 대한 분석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만나러 가죠.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한번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 위원께서 준비하신 주제 먼저 챙겨볼게요. 자, 힌트 나갑니다. 이바이오. 그렇습니다. 이재상 위원과 이제 나오시는 그 프로그램을 즐겨 하셨던 MTN 애청자분들이라면 이바이오 하면 척
라고 하실 거예요. 엄청난 별명이 많으셨잖아요. 바이오의 아버지, 알테오젠의 아버지, 바버지라고 저희 피디님이 네? 그러시는데 바보지. 바이오 아버지 이런 뜻인 것 바보 같습니다. 같다는 뜻 같은데 바보지? 바이오 하면은 네. 위원님의 얼굴이 딱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시동이 걸려서 네. 위원님 생각 너무나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희망이 보입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해서 소외당했던 게 이제 바이오 중에서도 그 코스닥 중에서도 바이오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뭔가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내용들을 봐서는 이제 우리가 이 코스닥 쪽에 뭐 국민성장 펀드라든지 이런 쪽의 자금들이 이제 유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저점에서 순환매가 일어났을 때 지금 아직까지는 반등하지 않았던 섹터가 바로 이제 바이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내용들이 또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몇 가지 종목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또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알테오젠이 의미 있는 그런 반등을 했는데 이 알테오젠의 반등은 두 가지 효과가 있죠. 바이오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코스닥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알테오젠이 상승하면 코스닥과 바이오가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보시면은 특허 분쟁을 해결하고 그리고 유럽의 특허가 등록이 되고 그리고 이제 면역질환 치료제 사노피에서도 투피엔트 SC 임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여러 가지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내용들이 인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마도 뭔가 움직임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고 알테오젠이 올라온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올라올 수 있는 바이오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이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흘러가다가 한 번 더 저점을 깬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V자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50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종목 보면은 이제 D&E 파마텍이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오들이 움직일 때 안 움직일 때 D&E 파마텍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지방간시 신약이 연내 기술 수출이 예상이 되고 있고 LG AI 연구원과 함께 이 차세대 AI 펩타이드 시작을 개발한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대략적으로 최근에 이 800억의 순매수가 오늘 일어나면서 아무래도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수급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리센스 메디칼의 경우에는 이 회사가 이 냉각 기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피부 냉각 그게 사실은 이제 탈모와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미국의 FDA를 받은 이제 오큐라는 그런 제품이 이제 시장에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의미 있는 반등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리센스 메디칼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비만 치료제를 봤을 때 올릭스라든지 인벤티지레, 펩트론 이렇게 3인방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오늘 조금씩은 다 올라오면서 이 바이오의 기대감을 오늘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타이밍이 왔죠. 바이오주들 모멘텀 타고 올라서면 정말 무섭게 또 올라가는 특징을 지닌 것이 이제 바이오주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종목들을 이제 바이오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을 담을 수는 없는 일이고요. 옥석을 가리는 것이 분명 중요하겠죠. 그중에 이제 옥으로 이런 종목들을 아마 꼽아주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런 질문 하실 것 같아요. 반도체는 사실 지금 확실하잖아요. 뭔가 실적도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고 일단 뭐 크게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근거들이 너무나 많은데 바이오는 약간 아직도 이제 꿈을 기대면서 이제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과거 HLB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여차하니까 그냥 이런 경우도 너무 허다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에 담아두는 거
의미 있다고 보세요? 과거에는 우리나라 바이오가 이런 어떤 뭐 영업 이익적인 측면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쪽이 잘 거의 없었는데 지금 이제 기술 이전이 되는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말씀드렸던 알테오젠이나 DNA 파마테 전부 다 이제 기술 이전에 어떤 근접해 있고 실제로도 기술 이전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 회사가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K바이오 쪽의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가정은 이제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찍히는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봐주신 거기도 하죠. 네, 이런 종목들 따라가면서 이제 그 외인들의 수급마저도 뒷받침되고 있단 말입니다. 잘 챙겨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이번에는 이제 제가 꼽아봤는데요. 힌트를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죠. 아직 안 식었다. 어느 쪽일까요, 위원님? 뭐가 안 식었을까요? 반도체인가요? 조선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조선이요. 네, 조선. 그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캐나다에서 했던 이제 발언, 60조 원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를 이제 언급하면서 또 오늘 또 한 번 이렇게 또 이제 부각이 되잖아요. 최근에 스물스물 이제 올라오는데 과거 조방원 시절에 그 영유했던 그 위상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가능성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네. 최근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제가 앞서서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이 지금 표로 이제 정리되어 나가고 있는 요 내용인데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조선주도 좀 매력이 있는 상황입니까? 네, 며칠 전부터 이제 원전도 올라오고 지금 조선주도 우리가 생각지 않은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신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뭐 잠수함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 군함의 건조에 대한 내용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실제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HD 현대중공업인데 가장 큰 우리 조선업계의 1위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연기금을 포함해서 기관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고요. 분기 매출이 54% 성장하고 54% 성장하고 5조 9,163억, 영업이익은 9,054억,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 업체들은 그런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보시면은 아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70만 원대에서 움직이는데 뭐 100만 원은 가볍게 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럼 요 종목을 탑픽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 HD 현대중공업 지금 거의 50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정말 앞자리 수가 바뀌는 날이 이제 올 수 있을까요? 예의주시해 보겠습니다. 역시 HD 현대중공업 탑픽으로 네, 한 번 더 강조가 됩니다. 자, 이제는 포트폴리오 안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DLENC를 먼저 챙겨볼까 합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또 한번 이렇게 이제 탄력도가 이제 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은 약간 이제 조금 출렁임이 있었는데요. 다시금 올라설 수 있을까가 아무래도 이제 관련 섹터를 최근 바라보시는 분들은 가장 궁금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란 재건에 대해서 이제 펀딩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란 재건에서 가장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체가 바로 DLENC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 들어서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가장 강하게 상승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DLENC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한 달 이상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란 재건에서 가장 수혜주는 바로 DLENC 그리고 뭐 GS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 이런 쪽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는 거죠. 홀딩입니다, 저희. 목표가 22만 원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계속 한번 눈여겨볼 거고요. 이어서 에이펙트 점검 들어갑니다. 5월 말에 이제 포트에 들어왔었고요. 그 이후에 너무 예쁘게 잘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순항 중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요. 코스닥 시장 뭐 휘청휘청 한다고 해도 이 종목은 6월에 아주 뭐 성과 좋습니다. 위원님 챙겨주십시오. 네, 패키징 테스트 수요 폭증에 대한 그런 수혜주로 볼 수 있는데요. AI 칩 성능에 대한 후공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이펙트는 최근 들어서 이 한 4개월 동안의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 에너지가 모여 있는 그런 형태로서 충분히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겠다. 지금 많이 쉬었던 그런 구간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목표가 이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일단 목표를 17,900원을 드렸기 때문에 17,900원 유지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펙트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17,900원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 유효하고요. 새로운 종목을 하나 이제 관심 종목 리스트에 올려둘까 하는데 위원님 어떤 걸로 갈까요? 네, 오름테라피티스입니다. 오름테라피티스 오늘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을 잡은 바이오 종목으로서 오름테라피티스를 가져가는데 이 회사는 이제 항암 쪽 면역질환 치료제를 위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ADC 항체 링커 약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치료제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단백질 분해제 기반으로 하는 DAC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연초까지 많이 올라왔었고 지금은 3달 가까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세포독성 페로이드 대신에 이제 표적 단백질 분해제를 결합한 분해제 항체 접박제 분야 이쪽이 바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굉장히 부각이 됐던 업체입니다.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6거래일 연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어느 정도 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목표가는 99,000원, 손절가는 54,000원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14만 원, 거의 15만 원에 육박했던 그런 주가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거의 반토막이 된 수준이죠.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 특히 이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스토리도 탄탄하고 오름테라퓨틱 이제 한번 타이밍 잡아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요. 예상 상승률 40% 넘는 걸로 저희 계산이 되어집니다. 네, 잠시 뒤에 이재상 위원님의 무료 방송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위원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시게 될까요? 네, 급등하는 종목들이 이제 원리대로 가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온전선도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이 가온전선이 제가 드리고 나서 지금 6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와. 대덕전자도 지금 300%가 넘게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까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도 한 템포 쉰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계좌를 살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이오와 이 코스닥이 올라오는 그런 구간에서 집중해야 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력 설비라든지 전선 쪽 섹터 이런 쪽들도 지금 반도체가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에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데 이런 상승하는 과정에서 오늘도 보시다시피 이제 가온전선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래서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상한가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대비를 좀 하시는 차원에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아마도 추후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가온전선처럼 조정이 충분히 이뤄진 종목 중에서 상한가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이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잠시 뒤에 이제 무료 방송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재상 위원과 함께 하시면서 급등의 원리를 공부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를 검색해 주시겠습니까? 나오는 화면에서 방송 입장 버튼 있습니다. 누르면 지금 바로 시작이 되는 이재상 위원의 무료 방송. 오늘의 주제는 급등 원리를 알면 수익이 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참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토크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오늘 웬일로 또 시간 여유가 좀 있어요. 경제야 놀자 토크 콘서트가 진행이 됩니다. 6월 20일 월요일 오후 5시 명지대학교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QR코드를 참조를 해주시겠습니까? 신청 방법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여의도 클래스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또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늘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